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보름 전 극한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광주 시민들은 이제 비 내리는 모습만 봐도 무섭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가 또다시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도로가 침수되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긴박했던 순간들을 시청자 제보 영상을 통해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유입된 해양 쓰레기 문제로 여수가 심각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그제 내린 비로 광주 곳곳에서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름 전 극한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은 비 내리는 모습만 봐도 무섭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수도에서 쉴 새 없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룻밤 사이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상점에도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보름 전 극한호우 때 입은 피해 복구를 끝낸 지 불과 이틀 만 상점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걸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극한호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나름의 대비를 했지만 극한호우 앞에선 무용지물. 어제 모래 주머니 다 쌓아놨는데도 똑같이 침수 당해가지고 좀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멘탈적 부분이 첫 번째와 다르게. 극한호우로 수십 톤 넘는 암벽이 한 카페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암벽으로 인해 건물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창틀도 뒤틀렸습니다. 또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5개월 정도는 영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소비 쿠폰 나와서 오픈바를 받았을 때 매출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보니까. 여기에다 어제 하룻밤에만 광주 시내에 317차례의 낙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침수와 벼락공포까지 함께 견뎌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름 전 침수됐던 광주 북구 신안동은 이번에도 물에 잠겼습니다. 성난 주민들이 명백한 인재라며 광주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더니 금세 주택가 상점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대피만 막 시키고 이게 참 밤은 되고 정말로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노인네들이 많이 살잖아요. 보름 전 극한호우로 물에 잠겼던 신안동 일대는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보름 전 침수 피해를 입었던 차량 서비스 센터는 또 침수되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주 영업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침수를 또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인해서 저희가 영업을 또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되는 침수에 광주시는 23m 관로와 12m 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체가 원인이라며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는데 주민들 말은 달랐습니다. 광주시가 2년 전 인근 서방천에 설치한 홍수 방화벽과 북구청에서 신안교에 설치한 악취 차단막이 물길을 막아 계속 침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차단막 때문에 저희가 침수가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차단막에 대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특히 주민들이 보름 전 침수 뒤 방화벽과 차단막을 당장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철거를 요청했는데 바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수해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인재로 보고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또다시 곧바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내일과 모레도 광주와 전남에 최고 6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많은 곳에서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또다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26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평군에서는 배수 펌프장 시설마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30여 분 만에 어른 목 높이까지 빗물이 고이면서 저지대 전통시장과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찔했던 현장을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바닥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냉장고는 수압을 이기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떠내려온 살림살이는 도로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방송으로는 나는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뭐 할 줄을 모르겠으니까 여기 쳐다보면 여기서 눈물, 저기 쳐다보면 저기서 그러고 그러니까. 저지대에 위치한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50여 개 입점 상가 모두가 물에 잠겼습니다. 식료품점 안에 있던 조미료들은 흙탕물에 가득 젖어 내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간 상가 안. 옷가지며 식재료까지 멀쩡한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 보따리 저 뒤에도 보따리 다 있어요. 완전히 싹 젖어붙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성인 목 높이까지 물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요. 지금 집안에가 온통 다 이 모든 이 것들이 다 둥둥 떠다니니까 멘붕이에요. 인근 하천과 연결된 시장 인근 배수구 주변에는 빗물에 쓸려온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시설을 갖췄지만 짧은 시간에 쏟아진 극한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고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어른 목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래갖고 안 나가버렸어 물이.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 왔냐면 저 사거리에서부터 내려와요. 저기서부터 그래갖고 그것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여기 이것도 거의 이런 경우가 없다가 밤사이 강한 비구름대가 게릴라처럼 이동하면서 강한 비를 뿌린 한평에서는 이주민 30여 명이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 90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삽시간에 모든 게 침수됐고 하천이 범람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천둥 번개도 쉴 새 없이 내리쳤는데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던 어젯밤. 삽시간에 불어난 물에 인도와 차도 경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온통 물바다인 도로를 차량이 반쯤 잠긴 채 위태롭게 주행합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차량을 도로에 놔둔 채 서둘러 대피하는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집중호우를 감당하지 못한 우수관은 역류해서 거대한 물기둥으로 곳곳에서 솟구쳐 오르고 주변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흙탕물 천지로 변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물줄기에 건물 바닥은 물론 엘리베이터에도 물이 가득 차서 주민들이 어쩔 줄 모르고 갈 곳을 찾지 못한 물줄기는 지하층으로 연신 세차게 밀려 들어갑니다. 경계 수위까지 불어난 물살이 모든 것을 삼킬 듯 거세게 흘러가고 하천 인근 주민들은 범람과 침수 우려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밤하늘이 갑자기 대나처럼 밝아지면서 강한 번개가 내리칩니다. 광주에는 어젯밤 하루에만 연간 평균의 절반인 317번의 번개가 내리쳤고 전남엔 1,300번이 넘는 낙뢰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빈번해지고 있는 극한 호우가 시도민들의 삶의 터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룰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부단체장이 어제 국토부 주재로 첫 실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실무 만남은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이후 구성된 대통령실과 국토부, 국방부,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TF 가동 전에 현안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전남도청에서 무안군 주민들과 관련 실국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무안 지역의 여론 추이를 살폈습니다. 최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전라남도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일본 뇌염 경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었고 계속된 폭우와 폭염으로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뇌염은 주로 6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전라남도는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유입된 해양 쓰레기 문제로 여수가 심각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예년보다 5배나 늘었고 해수욕장은 물론 섬과 양식장까지 덮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대표적 피서지인 만성리 해수욕장. 한쪽에 커다란 마대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떠밀려온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등입니다. 모아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중장비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저차로 한 10차 이상을 좀 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데 동원된 인원은 하루 100여 명. 주민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꼬박 닷새 동안 수거 작업을 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나뭇가지 등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장비, 인원, 재원 이런 것은 마을 단위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시, 부서에서 지원 요청도 해놓고 있고. 여수에 있는 섬들도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러진 목재 같은 쓰레기가 쉴 새 없이 몰려들면서 마을 항포구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수많은 잔해물들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양식장이나 바다에 설치해 놓은 그물을 덮치기도 해 어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갈대 밑에 노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가 진행을 하다 보면 프로펠러에 감겨가지고 그저께도 배 하나 예인해왔고 밤으로는 운항을 못하죠. 그러니까 배들이. 집중호우 이후 지금까지 수거한 여수 지역 해양 쓰레기는 70여 톤. 아직 남아있는 것까지 더하면 100톤에 달할 것으로 여수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5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다 댐 방류까지 이루어지면서 섬진강 일대는 물론 경남 지역에서도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섬진강 수계에 있는 화동군이랄지 곡성군이랄지 일부 저희들에게 부담금은 조금씩 내고 있는데 아주 미비한 상황이고.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해양 쓰레기 유입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처리 비용은 예년 1억 원에서 올해는 5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지자체가 연대를 하게 되면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나 또 쓰레기 수거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여수 곳곳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의 처리 작업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제조기업 2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의 신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4%가 추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시장성과 사업성에 대한 확신 부족이 37%로 가장 높았고 경영 상황 악화와
신사업 아이템 부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가 고령 운전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 중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활용해 AI 기반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 실증한 뒤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이고 국비 70억 원과 민자 31억 9천만 원 등 101억 9천만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전들은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온 상승과 어업 피해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온배수 논란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로 온배수 배출량이 늘고 기후변화로 해양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입니다. 초당 100톤의 바닷물을 끌어다 냉각수로 쓴 뒤 7, 8도 데워진 온배수를 배출하는 한울원전 앞바다. 배출구에서 불과 3km 거리에 정치망 그물이 넓게 쳐져 있습니다. 조업을 하는 어민은 온배수로 수온 상승과 조류 변화가 심해져 어업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신한울 1, 2호기를 추가 가동하면서 어획고가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징어나 돌도 뭐 이런 어종들이 확실하게 뭐 눈에 띄도록 줄고 있습니다. 네. 어획되는 양이 조업일수도 더 큰 일은 앞으로 배출구가 어장 바로 앞까지 옮겨온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온배수 터널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서는 한 30m밖에 차이 안 나는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자망과 통발 등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다른 연안 어선들도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심 한 5, 6m, 10m, 12m까지 강어나 도다리나 이런 걸 많이 잡고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 고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날에 고기가 뭐 정멸이나 이렇다 보니 울진 지역 연안 어선 500여 척은 조업을 포기하고 배를 처분해야 할 형편이라며 원전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안에 고기가 없어가지고 조업이 힘들어서 저는 사실상 부도 직전에 배를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업인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원전 온배수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폭염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배출구를 먼 바다로 빼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10km 이상으로 먼 쪽으로 먼 바다로 해수를 배출하는 그런 라인을 깔아가지고 배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에 대한 종합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울 원전 측은 그동안 어업 피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해왔으며 신한울 1, 2호기는 진행 중인 실측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건설 중인 신한울 3, 4호기도 보상 협의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어업인 대표단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 조사에서 보리원전 온배수의 어업 피해 범위는 11.5km로 나타났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민들에게 1,00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하 소속 공공기관까지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소비와 지방세 수입 등 연간 1,5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수부 이전에 1,600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해양수산부 소속 산하 공공기관 3곳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부와 함께 유관기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기관은
세종으로 이사 온 지 약 10년 만에 다시 짐을 싸게 됐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우려는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 지시를 한 지 2달이 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이들 유관기관 종사자도 수백 명이라 해수부까지 하면 세종에서 2천여 명의 인구 유출이 불가피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자체 분석 결과 해수부 이전으로 연간 1,153억 원에서 1,503억 원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소비 지출과 지방세 수입 감소, 부동산 시장 손실 등을 합친 겁니다. 지역 경제 파급 등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해수부 이전은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들의 최악의 폐업률을 자랑하는 세종 경제에 치명적이라 할 뿐만 아니라 해수부 부산 이전 비용은 청사 건립 등 1,67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청사를 지어 2030년 입주한다고 가정할 때 청사 건립에만 1,623억 4,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직원 정주 비용은 49억 5,9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임시청사 임대 비용 등을 뺐는데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예상한 직접 이전 비용의 5배가 넘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 채용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를 채용할 때 청렴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명시하고 교재 선정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지정 교재만 사용하도록 학교장의 확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서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서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곧바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무려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더위 속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극한 호우로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3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벌써 26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강진과 완도, 장흥에서도 한낮 기온 33도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는 한낮 기온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오락가락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낮 기온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